자, 오늘은 법률기 취소할 차례죠.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보셨죠?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출판사들이 모의고사 내면 돈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아무 문제나 막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달에 낼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시간 체크했다 경험사만 그냥 보는 겁니다. 요즘 출제 경향가 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워도 문제가 좋으면 그래 말씀드리거든요. 문제는 좋지만 어렵다 말씀드리는데 이번 민법 문제는 별로 좀 질 안 좋습니다. 출제료를 많이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위로하려고 말 아니에요, 진짜요. 저 원래 거짓말 못 하잖아요. 자, 이제 취소하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무효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무효는 원래 제목이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된 겁니다. 근데 취소로 명칭이 약간 다릅니다. 취소는 취소인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제가 무효로 할 수 있는 글에 쓰지 않았죠. 이건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선택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럼 일단 민법상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입니다.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딱 4가지 외우셔야 돼요. 제착사강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죠. 선의 3자 보호 안 됩니다. 근데 착사강은 선의 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딱 4가지 제착사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정 취소가 없습니다. 나중에 약정 해제가 있거든요. 근데 취소는 약정 해제가 없어요. 제착사강 딱 4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인데 이제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하든 말든 취소권자가 선택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취소하겠죠. 그럼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행위는 이해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졌다. 이제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만 남기 때문에 완전히 유효 확정이 됩니다. 유효 확정이 되게. 뭐 소방검열 나온 것 같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소방 뭐 점검한 것 같아요. 유효 확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권 행사는 명시적, 묵시적 가능합니다. 민법상 모든 의사피시는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죠.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취소권 소멸 사유가 3가지입니다. 먼저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이란 추후에 인정 또는 나중에 인정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행위 그냥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즉 취소권 포기 의사피시예요.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이제 취소권 포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떨 때는 법에서 추인으로 보는 게 있어요. 법에서 추인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다음 취소권은 3년과 10년이라는 행사기한이 있어요. 3년과 10년이라는 행사기한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취소권 소멸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추인과 법정 추인, 이 추인 2가지는 취소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돼요. 취소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추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원인 아까 우리가 제착사강 외우셨죠. 그래서 이 2 추인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게 정년 정답이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같은 말이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추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제한 능력자가 나왔단 말이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그 법정 대리인이 미리 추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거든요.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닙니다. 취소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지난주에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그랬어요. 지난주는 유동적 무효를 냈죠. 토지거래가에서 유동적 무효였거든요. 지금 유동적 유효입니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무효로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동적 유효 그래요. 그러면 유동적인 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법률관계가 유동적이면 당사자는 불안합니다. 이 유동적 상태가 무효가 될지 유효가 될지 불안해요. 그래서 유동적인 법률관계는 효과를 빨리 확정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되면 이렇게 유효로 바뀔 수 없어요. 거꾸로 유동 상태가 이 셋 중에 하나로 한 번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유효 확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거꾸로 이런 일이 먼저 발생해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 시험은 대부분 추인을 많이 나거든요. 추인. 이 셋 중에 대표로. 그러면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는 거죠. 이 성질을 유동적 긁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취소 일반이 있습니까? 양거로 1번 의의는 동그라미 1번, 2번, 6줄 다 척하고 읽어보세요. 다음 양가로 2번 민법 총칙의 취소가 있죠.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민법 140조부터 146조에 취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적용되는 취소는 다음 채착사항 나와요. 거기 제동 나오세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 취소. 다음 착동 나오세요. 착으로 인한 취소. 다음 사기에서 강박의 강박으로 인한 취소가 있다. 이 채착사강 딱 네 가지입니다. 다음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취소권이 있죠. 여기입니다. 이제 취소권 행사, 여기 행사를 공부해요. 행사. 그럼 행사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파란색 1번 의의 있죠. 의의는 둘을 다 척하세요. 특히 둘째 줄쯤에 중간쯤에 형성권 일종이며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지난번에 다 공부했습니다. 다음 2번 취소 당사자에서 양가로 1번에 140조가 있죠. 그럼 법률행위 취소권자겠죠. 이건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아까 무효랑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어 있죠. 10년, 100년 지나도 영원히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무조건 무효라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효로 되는데 규칙 사유가 있는 자라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근데 취소는 아무나 못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유효인데 취소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취소권자를 법에 정해둔 겁니다. 그럼 취소권자는 제착사강 이자들과 그의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던 중고차를 팔아요. 중고차 팔 때 이렇게요. 제 차 사가면 대성한다면 돼요. 내 중고차 팔 때 제 차를 사가면 대성한다. 그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자들만 승계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과 승계인 나옵니다. 이 중에 먼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위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손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저기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자전거가 있거든요. 이걸 옆집 아저씨 을에게 어젯밤에 매매했어요. 엄마 몰래 팔았습니다. 엄마 몰래 팔았죠? 근데 밤새 엄마한테 들킬까 봐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찾아서 아저씨 어지한 매매 취소할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엄마 몰래 행위했죠? 그걸 엄마 몰래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그러면 취소하면 어젯밤에 밖에 안 나가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책임 안 지니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차고 사기 강박에 앉아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대리는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대리는 법정대리인과 이무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무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없습니다. 이무대리인은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 대신 매매계약 체결해 그러면 매매만 하는 겁니다. 원칙 취소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민법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취소권 없는 자 그러면 답이 이무대리인 나오는 겁니다. 다음 승계인도 두 가지가 있죠.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자 둘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이 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보통 두 가지입니다. 제한능력자 단독 취소할 수 있다. 이무대인 원칙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140조 범위력의 취소권자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범위력에는 제 동그라미 제한 능력자, 착오의 착오로 연하거나 사기의 사, 강박의 강, 강박에서 피한 자, 그 대리인의 대, 또는 승계인의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못합니다. 아래 동그라미 1번 둘을 다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대리인 보세요. 기억. 대리인은 임무대리이든 법정대리는 묻지 않는다. 니은 둘을 다 체크합니다. 니은은 임무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3번 승계인 보세요.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봅니다. 둘 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취소권자였고, 이제 양괄호 2번 취소 상대방이 있죠. 142조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위력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동그라미입니다. 그 상대방 동그라미.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취소 상대방은 그때 그놈이에요.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 그놈에게 취소합니다. 다른 놈이 아니에요. 그때 그놈이고 다른 놈 아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합니다. 즉 전득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행위한 그때 그 사람, 그 상대방입니다. 즉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척이라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현재 을이 소유자인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팝니다. 다시 팔고 병 앞으로 등기를 하면 이제 현재 병이 소유자죠. 근데 가백의 취소권이 있었어요. 가백의 취소권. 이제 시간적 5번째로 갑이 이제 취소합니다. 그럼 갑은 누구한테 취소할까요? 을입니까?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을이죠. 이건 을과 병이 했죠. 갑이 한 거 아니죠. 갑이 이걸 했잖아요. 이걸 취소합니다. 이걸. 그러면 이걸 취소하니까 그때 그놈 을이랑 했잖아요. 그래서 을에게 취소해요. 을에게. 시간적 5번째로 을에게 취소합니다. 병에게 취소한 다음에 병이 뭐라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피해버려요. 뭐 이상한 놈이 뭘 취소해 네가. 그럴 거 아니에요? 병은 갑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이고 전득자가 아니에요. 전득자 S. 그때 그 사람에게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하면 을은 소급의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병은 제3자가 보호되는 건 문제가 돼요. 제3자 보호. 그래서 아까 처음에 취소를 제착사각 나눴죠? 제한능력은 절대적 취소라 선의 3자 보호 안 돼요. 착사각은 선의 3자가 보호되죠. 그래서 이제 제3자 병은 보호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 그럼 선의도 보호 안 되죠. 그러니까 을에게 한 취소 효과를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병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소유권 누가 찾아가요? 갑이 찾아가죠. 제한 능력자. 근데 만약에 갑이 착사강,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 그럼 선의 3자 보호가 있거든요. 그럼 병이 그 사실을 앞사실을 몰랐다면 선이라면 병은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에게 한 취소를 병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잘 나누세요.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근데 그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죠. 단계를 잘 나눕니다. 그래서 142조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5줄 다 체크하면 읽어보세요. 다음 3번 취소사에서 양괄호 1번 취소 방법은 분류식이죠. 뭐든지 분류식. 바로 밑에 세 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예요. 이제부터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가능합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거 갑자기 나오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가능합니다. 명시적이 두 가지예요. 구두, 말로 할 수 있고 서면, 편지나 글로 할 수 있죠. 묵시란 행동이에요. 그럴듯한 행동입니다. 셋 중에 뭐라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셋 중에 뭐라든 효력은 다 똑같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OX 뭐예요? X죠? 추인은 단독행위가 맞지만 명시적 할 필요 없어요. 묵시적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뭐뭇은 명시적 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묵시적 할 수 있어요. 그 서면을 한다. 틀려요. 구두로 할 수 있고 묵시할 수 있죠. 뭐든지 효력은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두는 좀 증거가 좀 약간 부족하고 이건 증거가 명확하죠.
근데 뭐든지 입증됐다는 전자에 세 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이을에게 취소한다 해보세요. 여기서. 그럼 말로 취소한다 하면 되겠죠. 또 편지나 글을 써서 취소한다고 편지를 보내면 되죠. 말로 섞기 싫어요. 그럼 행동으로 해요. 행동. 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했어요. 등기 말소 청구라는 소송을 왜 한 거죠? 취소할 때니까 그 행동을 한 거죠. 그런 게 묵시적 행동입니다. 사람이 남자가 이제 사랑한다 그래요. 말로 해도 되잖아요. 편지 보내야 되죠. 확 안 와버려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확 안 오면 행동인데 효과가 더 커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아무튼 다 가능하면 뭐든 똑같아요. 뭐든지 효력 똑같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3의 행사에서 양괄호 1번 취소 방법 분류시겠죠? 그럼 그 밑에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이제 묵시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매매 경우 원인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에 매수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도인에 대해서 그 대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처럼, 그러니까 보면 매수인이 돈 준 다음에 다시 돈 내놔 그랬죠. 왜 내놓으란 거죠? 취소할 테니까 내놓으라, 그 행동이죠. 행동. 다음 뒤에 경우처럼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 섭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행동 속에 이게 묵시적 취소입니다. 아래 양가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파란색 4번 취소 효과가 있죠. 141조 취소 효과 보세요.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자 처음부터 동그라미 처음부터 무효무소로 본다. 그럼 처음부터가 무슨 말이죠? 소고바요입니다. 소고바요. 그 지금 책에 체크하시고 그것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모의하고 또 체크한 것만 봐서 부족한 거 아니야 또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지금. 선생님이 보랑에서 다 안 나왔네 모의고사가. 그런 고민하죠?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체크한 것도 잘 보세요 제발. 그것도 보고 다른 거 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제발 체크한 거 잘 보세요 제발. 아셨죠? 이번 모의고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책에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체크할 때는 지금 이제 이미 작년에 이미 우리 다른 민법 시험에 민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법무사나 변리사라든가 뭐 다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다 통합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이미 이런 시험이 이미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시험이 10월달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7, 8월달에 올해 거 시험 제가 다 해서 나올 만한 거 제가 다 해요 다.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 양을 늘리지 마세요. 양 늘려봤자 아무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서를 한 줄도 안 빼고 10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시험에 나온 걸 20번 읽어도 꼭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을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지 마세요, 절대. 제가 한 것만 해도 그것도 다 못합니다. 그럼 이제 4번 취소효과에서 141조 아까 처음부터에 또 하나 쳤죠? 네. 처음부터가 서고봐요 그 말이죠. 서고봐요. 이거 같은 말이 이거 적어두세요. 다음 주에 또 하는데 같은 말이 서고봐요입니다.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부터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시부터 같은 말입니다. 그럼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계약 시부터 또는 계약 성립 시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게. 예를 들면 이날 매매계약 했거든요. 이 매매를 일주일 후에 취소했다. 이 취소했어요.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이때부터 무효가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같은 말이 서고봐요 무효가 되죠. 같은 말이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 시부터 무효가 되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법률행위 가장 대표가 계약이죠. 계약 체결 시 다 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 같은 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도 하겠지만. 다시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무소로 온다. 그럼 이제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잖아요. 다만 특징이 있어.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자 현존 한도 동하십니다.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나옵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얼만큼 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로 봅니다. 원칙은 선의하게 나눕니다. 그럼 선이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지 몰랐대요. 무효나 취소 사유를 몰랐던 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현존 한도 또는 현존이익을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근데 무효나 취소될지 알았대요. 이자는 이자 같은 걸 포함해서 전손해를 배상 또는 반환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한능력자는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합니다. 선이 악이 불문하고 악이어도 무조건 현존한도 반환, 악이어도 현존이익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특칙이라는 거죠. 악이어도 이와 달리 현존이익 반환, 이게 제한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갑이 중학교 2학년짜리거든요. 중2짜리가 자전거를 엄마 몰래 옆집 아저씨한테 10만 원을 팔았어요. 10만 원 매매 계획을 하고 갑이 자전거를 인도했어요. 자전거 넘기고 을로갑에게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했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엄마가 이걸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하면 소금의 무효가 되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하겠죠. 그러면 갑 측에서는 자전거 부당이득 반환 받아가요. 자전거 찾아갑니다. 그럼 을도 내 돈 내놓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부당이득 반환할 때 제한능력자는 여기 현존이익만 반환, 현존이익만. 6개가 까져서 이거 다 술 마셨대요. 중학생 술 마시죠? 네. 다 마셔요? 몰랐어요? 여름 애들 다 마셔요. 여름 애들. 여름만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달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마셔 술. 그래서 얘가 중학생이 다 술 마셔서 10원도 없다. 그럼 10원도 안 줘도 돼요. 근데 얘가 술을 못 마시고 1차만 가서 5만 원 남았대요. 그럼 5만 원만 주는 겁니다. 5만 원만. 근데 술을 못 마시니까 1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 그대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현존이익만 반환,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이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엄마 몰래 어린이에 꼬셔서 사지 마라 이겁니다. 샀다가 돈 주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너무 뻗어요. 엄마 돈 여두면 취소 못 하잖아요. 이렇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악이어도 현존이익 여기는 특칙이 있는 거죠. 그럼 법조인 밑에 양괄호 1번 소급적 무효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세 일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도 두 일 체크하세요. 아까 착사강은 선의 3자 보호된다 했죠. 다음 동그라미 3번도 네 일 체크하세요. 선이어도 보호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살해했던 거죠 우리가. 치도 상대방 그때 그놈에서. 다음 양괄호 2번 부당이득 반환은 1번 원칙은 시험범위 아니지만 두 줄 다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제한능력자 특칙이 있죠. 기억 두 줄 다 체크하세요. 특히 기억 제한능력자는 다 가로칩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가로 현존이익만 반환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옵니다. 이제 오른쪽에 중간에 파란색 5번 취소권 소멸 있나요? 네. 이제부터 여기에요. 취소권 소멸 사유 이 세 가지가 차근차근 나오는데 우리 책은 먼저 이 146조 이게 먼저 이거. 그 밑에 146조가 있죠? 네. 자, 취소권은 가로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괄호.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씁니다. 그게 취소년 소멸후 그 말이죠. 다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말이다? 취소년 소멸후라고 안 쓰시면 쓰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취소년 소멸후. 다음 3년 동안 합시다. 3년 내에. 다음 다시 가로칩니다. 법률행위 한 날 가르치세요. 그리고 뒤에 10년 동그라미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따라서 3년간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취소권 모델에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년간 10년 어떤 게 먼저 만료될까요? 알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때 만약에 이때 을이 갑을 기망했다. 갑이 사기당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해서요. 그럼 이날 매매계약 법률행위했죠. 그럼 매매계약 한 날부터 여기까지 10년이나 가정해보세요. 근데 이제 갑이 사기당했잖아요. 그 다음날 사기에서 벗어났다. 그럼 이날 추인할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3년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먼저 만료돼요? 3년. 그럼 이날 취소권 소멸합니다. 근데 갑이 이날 사기당했는데 갑이
사기당한 날부터 9년째 되는 날, 9년이 돼서야 사기에서 벗어났대요. 그럼 이날 추인할 수 있죠. 밑에부터 3년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먼저 만료돼요? 10년. 그럼 이날 취소권 소멸합니다. 둘 중에 먼저 만료된 날이죠. 그럼 이게 2년 연속 시험에 나오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 몇 년이에요? 3년이었고 법률행위 한 날 몇 년이에요? 법률행위 한 날 10년 그랬죠? 또 나오니까 읽으셔야 되고 눈만 크게 뜨면 된다 그랬죠? 추인 2인 몇 글자 이게? 1, 2, 3, 3년이에요. 법률행위 법자가 몇 글자예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이에요.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법조 밑에 양괄호 2번 행사기간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 줄만 체크 읽어보세요. 예, 넘기시면 132페이지 상단에 3번 추인이 있죠. 먼저 143조가 이 추인이에요. 이게 취소권 포기하겠다. 취소권 포기했다. 그 추인을 말합니다. 그럼 조문 143조 1항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취소권자죠. 취소권자, 아까 재차 사금에 들어간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추인은 오직 취소권자입니다. 다음 사선 뒤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아까 했죠, 이렇게? 유동적.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입니다. 다음 그 밑에 144조 추인 요건. 자, 1항. 추인은 가로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가로치세요.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아까 그랬죠? 제한 명령자가 명령자가 된 후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 해야 됩니다. 근데 2항이 중요하죠.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동그라친다. 또는 그다음 후견인 동그라미.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에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법정 대리인은 또는 후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파란색 1번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범위의 추인이죠. 가로 의무 추인이 내가 원해서 추인한다 이 말이죠. 사피시. 그럼 의의는 셀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 추인 요건 1번 두 줄 다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기억, 니은 다 체크하세요. 기억, 니은 다 체크. 방금 다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양괄호 3의 효과가 있죠. 효과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유효로 확정된다 이 말이죠. 유효 확정.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 오른쪽 오시면 파란색 2번 법정 추인이 있거든요. 법정 추인이란 법에서 추인으로 정해놓은 걸 말합니다. 일종의 묵시역 추인이에요. 묵시역. 행동을 나타내는 묵시역 추인입니다. 그럼 법정 추인 제목 옆에 결론을 씁니다. 법정 추인 제목 옆에 이제 추청량이라고 쓰세요. 추청량. 일단 추청량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추청량. 그래서 여기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추인된단 말입니다. 써놓으시고 법조문 봐볼게요. 이제 무슨 말인가. 145조 법정 추인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존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가로칩니다. 추인할 수 있는 후 가로 이 말이죠. 씁니다. 취소인 소멸 후 그 말이에요. 존조가 몇 조죠? 144조죠. 거기도 가로쳤잖아요. 취소인 소멸대로 같은 말입니다. 두 가로 같은 말이에요. 다시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존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법정 추인. 그러나 단서가 있죠. 그러나 이유를 보류한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 보류 없어야만 추인이 됩니다. 밑에 6개가 있죠. 6개 중에 딱 3개만 옵니다. 먼저 1호 밑줄, 전문의 일부 이행 밑줄 하시고 2호 이행 청구 밑줄 하시고 청구의 청 동그라미 청. 5호 취소할 수 있는 취득한 권리의 전문의 일부 양도 밑줄 하시고 양도의 양 동그라미 양. 그럼 청, 양 동그라미 쳤죠. 그러니까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추인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나 양도하면 추인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근데 나머지 4가지는 누가 하든 다 추인이 돼요. 누가 하든 간에. 근데 청구와 양도는 누가 해야 된다?
취소권자가 충이 되고 상대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청형입니다. 그럼 이게 시에 나오면 아주 쉬워요. 이거 시에 나오면 다음 중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거든요.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시합된 게 답이에요. 주가. 딱 3번만 취소권자가 나오거든요. 갑이라면 취소권자 얘기 나와. 그럼 그게 무조건 답이에요. 반대로 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답이에요. 분명히 이거 나와요. 이게 상대방 이행청구 나온 거 이렇게. 그리고 문제 일정 안에 봅니다. 중어 뭐고. 이해하셨죠? 네. 취소권에 해당하자 그러면 법정치에 해당하면 이게 답, 주어인 게 답이 이게. 이자는 6개 머리도 충이 다시잖아요. 네. 법정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주어인 게 답이에요. 상대방은 2가지에도 추는 안 되거든요. 그래 일정 안에 푸는 겁니다. 우리 책에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제 문제 풀어드려 이제. 그래서 4가지는 누가 해도 추인이 된다. 근데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갑을 사기쳤어요. 사기친 다음에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 대금 초용권이 있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사기에서 벗어났다. 세 번째로 갑이 사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추인할 수 있죠. 이제 취소는 소멸했으니까 이제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할지 추인할지 누가 결정하죠? 그죠? 갑이 결정하죠. 취소할지 추인할지 갑이 갑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해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럼 이 행동이 취소한단 말입니까? 취소 안 한단 말입니까? 취소 안 할 테니까 등기 넘긴 거죠. 이 행동이 추인이 되는 겁니다. 취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추인이 돼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갑에게 중도금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갑은 취소하려면 중도금을 안 받아야겠죠. 근데 그걸 갑이 받더라고요. 갑이 받았단 말은 지금 갑의 행동이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죠. 이게 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1호예요. 1호 전부 다 일부 이행. 이행은 갑이 이행해도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이행해도 추인이 돼요. 추인. 다음 보세요. 근데 갑이 중도금을 수령했죠? 아무 말 없으면 추인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법조문 그러나 단서 이유를 보류. 갑이 한마디 했어요. 일단 당신이 중도금 주니까 내가 받긴 하겠는데 아직 잔금일까지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취소할지 말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이유를 보래요. 그때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받아야 추인이 돼요. 아무 말 없이. 이처럼 이행은 누가 해도 추인이 돼요. 근데 이행 청구는 다른 이행 청구. 갑이 을에게 야 돈 내놔라고 이행 청구했다. 야 돈 내놔라고 이행 청구했어요. 그 말은 취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추인이 되거든요. 추인. 근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해요. 야 등기 넘겨. 등기 이전이라고 이행 청구했다. 그럼 등기 넘겨 이것만으로 추인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 등기 넘겨 그 말을 들으면 추인이 돼요? 안 되죠. 이 말을 들은 것만으로 추인이 되면 고막을 파버려야 돼요. 들으면 큰일 나니까. 이것만으로 추인이 안 돼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갑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만 그때 추인이 되는 거지. 을로부터 이행 청구 받았다. 그거 가지고 추인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러면 갑은 귀가 위험해요. 이렇게 청구는 누가 해야 된다? 취소권자가 추인이 되고 상대방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양도. 아까 매매계약 통해서 갑이 이걸 치르겠잖아요. 갑이 돈 받을 권리를 양도했다 해보세요. 돈 받을 권리 왜 양도하죠? 취소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추인이 돼요. 근데 상대방 을이 이걸 양도했다. 이걸 양도한 건 갑 의사결정과 아무 상관없죠. 이건 추인이 안 됩니다. 갑이 해야 추인이 돼요. 그래서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추인이 되고 상대방은 되지 않습니다. 4가지는 누구나 해도 되죠?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양거립은 의 세 줄 자측하시고 양거립은 요건이 있죠. 동그라미 박스에서 두 번 체크한 이행 청구 있습니까? 오른쪽에 2를 자측하세요.
다음 밑으로 셋째까지 양도가 있어요. 양도가 있으니까 취소할 행위처럼 권리점နယ်미 양도. 그 오른쪽에 두 줄만 체크하면 돼요. 그럼 취소권자가 때만 답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줄 체크하셨죠?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소는 소멸이 되죠.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사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기당인지 몰랐다 그러면 충이 안 됩니다. 사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런 게 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이의 보류가 없을 거 보세요. 이의를 보류한 때는 법정 충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다음 3번 효과는 둘 다 체크합니다. 확정유효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까지 모의시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딜을 안 했죠? 네, 75페이지 잡으세요. 딜을 빼먹었으니까 75페이지 딜이 합니다. 그럼 75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법률행위 딜이라고 써있나요? 네. 그럼 그 법률행위 위에 재산상 씁니다. 재산상 법률행위죠? 항상 민법 총칙은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우리 책에 법률행위 딜이라고 써있으면 위에 재산상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저같이 딱 체크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재산상 법률행위를 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대리는 대리운전 대리 아니라 그랬죠? 회사의 김대리 박대리가 아니에요. 회사의 김대리 박대리가 아니라 우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구에게 대리권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안 해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안 해봤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 대리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대리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 대리가 아니에요. 그럼 법률행위 대리 이런 겁니다. 일단 재산상 법률을 대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세요. 갑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 그럼 누구한테 대리권 줍니까? 내가 팝니까? 다 내가 팔죠. 갑이 우리에게 내 거 아파트 5억에 살래? 라고 청해하고 뭐 그래 5억에 살게 승낙합니다. 그럼 행위를 갑과 을이 있죠. 네. 책임도 갑과 을이죠. 이런 게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근데 대리는 달라요.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과 그 상대방 행위예요. 그럼 책임을 누가 지른가? 책임을 효과라고 하거든요. 책임은 대리권을 준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져요. 이처럼 대리는 행위하는 자와 책임진 자가 일치하지 않죠. 이게 대리입니다. 그럼 대리는 사자랑 달라요. 사자는 심부름권이에요. 대리는 두 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가 달라요. 의사결정. 사자에서는 이게 시킬 사자 심부름권이거든요. 사자에서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본인이. 그럼 사자는 그대로 신분하거나 그대로 전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답니다. 대리인이 다요. 그럼 본인은 책임만 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자와 대리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막 대리 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다 거의 사자입니다. 사자나 대행이에요. 대신하는 것.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대리란 거의 다 이거예요. 이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많이 봤어요. 저도. 아버지가 다 결정하고 저한테 신부름 시키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누가 나 같은 놈한테 대리권 절대 안 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다르다 잘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대리입니다. 이게 대리 이제. 갑이 엑셀을 팔아야겠다. 근데 해외 출장을 자주 가서 친척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대리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을 만나서 이 X부동산을 매매하는 겁니다. X를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갑이 지죠. 본인 이름을 병한테 알려야 돼요. 이걸 현명한다 그러죠. 그러면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럼 이 행위는 을과 병이 했지만 책임을 갑과 병이 유효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대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이 대리권을 줬으니까 갑을 본인 하면 되겠고 을을 대리인 하면 되고 병이 그 상대방이 되는 거죠.
이처럼 행위는 을과 병이 하면 책임은 누가 지죠? 갑과 병, 갑과 병이 책임지죠. 을은 그 행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에서는 을이 모든 의사를 다 결정해요. 을이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갑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을이 모두 결정하면 책임만 갑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X가 시가가 5억짜리예요. 팔아달라 했죠. 매매 가격은 을가병이 정합니다. 을가병이. 을가병이 저것을 6억에 매매했다. 값 기분 좋겠죠. 그럼 유효니까 병은 6억을 줘야 되고 값은 X를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저것을 3억 5천에 매매했다. 3억. 값 잘하고 싶겠죠? 그럼 책임져야 돼요. 의사결정은 우리 담당을. 그러면 유효입니다. 유효. 병은 3억을 주면 되고 값은 X를 넘겨야 됩니다. 이처럼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모든 의사를 다 결정합니다. 그럼 본인은 책임만 지는 거죠. 이게 대리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럼 이게 의리한 행위를 갑이 책임지려면 일단 둘 간에는 정당한 대리권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현명하고 대리해야 돼. 대리행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본인과 상대방의 책임이죠. 여기를 대리효과랍니다. 그리고 노란색 세 가지를 대리와 삼면관계를 할 수 있어요. 삼면관계.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75페이지. 75페이지 중간에 네모를 본 대리 개념이 있고 아래 양괄호를 본 의의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8줄 다 체크하세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겁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77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3번 사자가 있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자의 경우 효과사는 본인이 결정하나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 딱 한 줄만 보시고 아래 파란색 3번 대리가 인정된 의미가 있나요? 그럼 양괄호 1번 동그라미 칩니다. 재산상 범위력의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리가 인정된 범위 원칙적으로 재산상 범위력이 내지 의사표시 관해서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혼인, 입양, 이혼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보세요. 뭐 이럴 수 있나요? 야, 결혼은 네가 대신에 살기는 내가 살게.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다음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책임 원칙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사람은 내가 죽이고 다른 사람이 깜빵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는 뭐만 대리한다?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상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대리 종류가 있죠. 파란색 1번 이무대리 법정대리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세리를 다시합니다. 이무가 내 마음대로 그 말이죠. 내 멋대로 그 말이에요. 그럼 이무대리란 내가 대리권 주고 싶어 주는 겁니다. 내가 대리권 원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대리권 수요표시를 하죠. 내가 원해서 대리권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더 줄이면 숙권행위 그 말이에요. 숙권행위. 그러니까 숙권행위 한마디로 법률행위예요. 내가 원해서 내 의사에 따라 주는 겁니다.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반면 법정대리란 법정이 법률 규정 그 말이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 생긴 대리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는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이무대리와 비교해서 잠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숙권행위가 법률행위죠. 그래서 이제 숙권행위는 오직 이무대리만 나와요. 오직. 법정대리는 숙권행위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법률행위니까 오직 이것은 이무대리만 나옵니다. 숙권행위와 이무대리 아예 동의어처럼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박스 밑에 파란색 2번 능동대리, 소동대리 있나요? 양괄호 1번 세리를 자책하시고 뭐 간단합니다. 능동이란 대리인이 했다 이 말이에요. 수동이란 병이한 걸 우리 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파란색 3번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죠. 아래 세리를 자책합니다. 한국말 쉽죠? 유권이란 뭐 대리권이 있다. 무권이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자 이제 갑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저당 설정할 대리권 주니까.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그냥 엑셀을 팔아버립니다. 저당 설정이 아니라 엑셀을 팔아요, 이게. 갑 이름 현명하고. 대리인에게 저당 설정하라는데 매매했잖아요. 그럼 이건 유권 대리일까요? 무권 대리일까요? 그럼 유권이가 무권 판단한 기준이 1번을 보고 판단해요? 2번을 보고 판단해요? 2번. 저 2번이죠? 우리 실제로 한 행위. 우리 뭐 했죠? 매매했죠? 매매할 권한 있나요? 없죠? 저당 설정할 권한이지 매매할 권한 없죠?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물론 좀 이따 표현대리가 될 수는 있지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가 돼요. 실제로 한 행위를 봅니다. 실제 한 행위. 매매할 권한 없죠? 그럼 묶어야 되는 거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이제 79페이지 제일 밑에 제2절 대리권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이래갑니다. 이게 이쪽에 제2절 대리권 여기에요. 대리권. 그 다음에 86페이지 넘겨보세요. 86페이지. 그럼 하단에 또 제3절 대리행위 있나요? 여기입니다. 제3절 대리행위 읽은 게. 그 다음 91페이지 펴보시면 또 중간에 제4절 대리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제2절, 제3절, 제4절에서 대리 삼면관계를 차근차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79페이지 오세요. 79. 하단에 제2절 대리권 있습니까? 아래 네모 1번 의의는 딱 두 줄만 체크하세요. 그럼 넘어가시면 80페이지. 네모 2번 대리권 발생 원인이 있죠. 파란색 1번은 제목만 봅니다. 법정 대리권 발생 원인 가로 열고 법률 규정이죠. 그럼 파란색 2번 의무 대리권 발생 원인은 가로 열고 속권행위에 동원하십니다. 그럼 아래 양괄호를 보는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1번 법적 성질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두 줄만 체크하세요. 그럼 이 둘째 줄 어디까지 보란 말이죠? 마침표 할 수 있다까지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권행위는 분류식이죠. 보통 우리가 위임장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반드시 위임장 줄 필요 없어요. 아까 했죠. 뭐든지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위임장 안 줘도 됩니다. 보통은 줄 수 있지만. 그 다음 오른쪽 오세요. 81페이지. 네모 3번 대리권 범위가 있죠. 뭐 1번은 법정 대리심이 안 나온다 했고 2번 의무 대리권 범위가 있습니까? 그럼 양관력 원칙은 속권행위 동그라미. 아래 세 줄 다 체크합니다. 이런 말이죠. 대리권 줄 때는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줘야겠죠. 명확히 주면 어디까지 대리하는가 다툼이 없어요. 근데 대리권 줄 때 대리권 범위를 둘이 뭉실하게 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다툼이 있잖아요.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 대리권 범위를 둘이 뭉실하게 주면 도대체 어디까지 대리할 권한이 있는가 다툼이 있어요.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를 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밑에 판례 박스가 있죠. 판례 1번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으니까 그 1번, 2번이 심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매도할 숙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물은병을 만나서 엑셀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팔아다니까 팔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게 그냥 포괄적으로 팔아줘 하잖아요. 그럼 대리인은 매매계약 플러스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중도금, 잔금, 계약금 받을 권한이 있다 반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팔아줘 그러면 돈 받을 권한이 있다 반시했어요. 그 다음에 또 포괄적으로 매매하려 그러면 을은 상대방에게 돈 줄 날짜,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팔아줘 그러면 매매 플러스 뭐까지 할 수 있다? 돈 받을 수 있고 날짜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둘을 체크합니다. 특히 둘째 줄 중간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도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2번은 둘째 줄 제일 끝에 매매대금 지급 기일 연계 동그라미 기일 연계해 줄 권한이 있다 그랬죠. 다음 아래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대여금 영소 권한만을 위임하던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에
일부를 면제할 권한 없습니다. 가서 빌려준 놈 받아와 그랬더니 가서 돈을 깎으면 됩니까? 그럴 권한 없죠. 다음 3번 경매 입찰 대리인 즉 나 대신 경매하고 와 그랬어요. 경매 입찰 대리인은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 경락인 매수인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하는 취하에 동의할 권한 없습니다. 경매하고 와 그랬더니 취하하면 될까요? 그럴 권한 없겠죠? 다음 페이지. 양걸 2번 다음 2번 있죠? 그 118조만 빨리 하겠습니다. 118조. 자, 권한을 청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자,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권한을 구체적으로 안 정했어요. 그럼 한없이 대리하면 안 되니까 법에서 대리권 범위를 제한시킵니다. 자, 이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권한을 안 정했대요. 무제한 대리하면 안 되니까 법에서 그 범위를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1호 있죠? 1호는 보존행위를 일단 무제한할 수 있어요. 현 상태 유지라 보존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뭐 가옥을 수선한다든가 또는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와서 우리 시험 이거밖에. 미등기 부동산을 맡았거든요. 미등기 부동산을 맡았다면 이거 보존 등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그 다음 2호에서 2호 보세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무이자로 소비대차가 돈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양 빌려준 거 대리인이 이자부로 바꿀 수 있죠. 어차피 빌려준 돈이잖아요. 가서 이자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건 허용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빌려준 거 이자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은행 예금을 맡았다. 은행 예금. 이걸 맡은 자가 이걸 주식에 투자하면 성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이건 아주 안전하지만 망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성질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너무 싸잖아요. 찾아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채한다. 비싼 이자로 받고 빌려줘요. 비싼 이자로. 이것도 성질이 변하죠. 돈 뜯길 수 있잖아. 이런 것도 안 돼요. 성질이 변하니까. 근데 이양 빌려준 걸 이자로 바꾸는 건 누가 봐도 이득이잖아요. 성질이 변하지 않죠? 성질이 변하지 않아서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 법조문에 1호, 2호가 있죠. 법조문 아래 3호 쓰시고 처분행위는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수권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당연히 못합니다. X. 일단 법조문만 그래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네를 다 체크하시고 이 아래 박스가 있죠. 박스에 보존행 있습니까? 오른쪽 무제한할 수 있죠. 이유는 딱 2개의 밑줄. 가옥수선 밑줄 하시고 하나 건너뛰고 그 뒤에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 있습니까? 그래 밑줄. 우리 시험에 이거밖에 넣어줬어요.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하는 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이해만 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휴식하시고 대리권 제한부터 하겠습니다. 잘 마치겠습니다.